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일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대입 전형을 잘 이해하신다면 다른 대학의 대입 전형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2024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 전형 예고의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와 수능 과탐 응시 영역 기준 개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공 연계 교수 이수 과목 안내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적용되는 교과 관련 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지원자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느냐를 파악하겠다는 점을 언급했고, 그 중심이 바로 전공과 연계된 교과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대 계열에서는 물리2와 미적, 기하가 핵심 권장 과목이며 나머지 탐구와 수학 선택 교과가 권장 과목인데 반해 약학은 화학2, 생명2가 핵심 권장 과목이며 미적분과 확통을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죠. 즉, 해당 학과의 지원자가 해당 고교에서 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면 그 학생은 교과 내신이 높다 할지라도 입시에서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장 과목에는 더 심화된 교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원자의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교과에 진로 심화 교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과를 이수하기 위해 힘썼다면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수능에서 과탐 응시 영역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정시에서 응시하기 위한 기준이 서로 다른 과탐 1과 2를 선택해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연고대 등 기타 대학의 합격만도 만족한 학생들은 과탐2 선택을 미뤘고, 이에 따라 서울대 응시 인원과 합격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로 다른 과탐 2를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부담 없이 수능에서 과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탐 2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도전을 하려는 학생은 아마도 미미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예상해 보건대 서울대의 정시 합격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연고대 등 기타 대학의 추합자의 수는 2023학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대의 전형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 중 지역균형 전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은 첫째, 지원자의 자격이 재학생으로 국한되며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씩입니다. 둘째, 2단계 평가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2단계 면접 30%로 평가 반영합니다. 이때 사범대는 교직 인적성을 보며 의과대는 인적성 평가와 함께 재시문 기반 면접 등을 함께 진행하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등급 이내이며 이때 탐구 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지역균형은 작년 565명에서 올해 476명으로 인원수가 감소하였는데 이 인원은 수시의 사회통합 전형과 정시의 지역균형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시에서의 일반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내신에 대한 비중이 높다면 일반 전형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균형이 교과 내신 성적이 강력하게 반영된 데 반해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 도전정신, 인성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위한 인재라고 하는 측면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작년도에 어떤 학생이 왜 합격했는가를 분석하여 따라하기보다는 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3년간 꾸준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 전형도 2단계 평가를 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100, 2단계 100으로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사범계열은 2단계에서 면접 구술 60, 교직 인적성 40%가 반영되고 예체능 계열은
수능 최저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은 서류 일반 면접이라면 일반 전형은 제시문 기반의 심층 면접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은 대학 및 학과마다 제시문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서울대 입학 전형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층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은 추후 대학별 면접 준비 영상을 따로 마련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사회과학 지문이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시의 마지막 부분인 기회균형 사회통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전형은 농어촌 전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서해 5도 자립지원 대상 아동 농생명 계열 고교 졸업 예정자에 해당하니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부분은 따로 영상을 특별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의 차이점을 보면 지역균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전공적합적인 측면보다 교과성적 위주의 학업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일반전형은 전공 관련 탐구활동 및 도전정신, 그리고 종합적인 학업 역량 등을 평가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제 서울대의 정시 전형, 즉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중심 전형은 2023학년도인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수능 100%에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눈 이후 교과 영역의 반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핵심이죠. 먼저 지역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중심 전형의 지역균형 전형도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며 각 2명씩 추천하여 수시와 동일합니다. 전형 요소와 배점을 보면 수능 60%와 교과평가 40%를 일괄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교과평가는 2명의 사정관이 평가하고 A, B, C로 각각 점수를 주는데 A는 5점, B는 3점, C는 0점으로 점수차를 두어 A, A일 경우는 10점, A, B일 경우는 8점, B, B일 경우는 6점 이런 식으로 해서 C, C일 경우는 0점이며 해당 점수에서 플러스 30점을 더합니다. 해당 교과평가 기준은 학종에서의 교과평가 방식을 도입하는데 마지막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일반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은 2단계 평가로 1단계 수능 100%로 2배수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수능 80%, 교과 20%를 합하여 평가합니다. 교과평가는 지역균형과 달리 반영 비율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A, A일 경우 5점, A, B일 경우 4점, B, B일 경우 3점, B, C일 경우 1.5점, C, C일 경우 0점 이런 식으로 매기게 되며 해당 점수에서 플러스 15점을 더합니다. 정시에도 기울기용 등 전형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추후에 따로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 단순히 교과 내신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자료를 보면 학생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표까지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고 이수할 수 있는 교과와 또는 이수하기 힘든 교과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가 항목으로 과목 이수 현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목 이수는 학생 스스로 심화 교과를 선택하여 이수하려 힘썼는가를 볼 것이고 교과 성취도는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및 표준 편차, 성취도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은 교과 세특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업 수행 충실도를 평가한다고 하였으니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수시에서의 학종과 같은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3년간 충실히 학교 생활을 해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뿐만 아니라 상위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체를 위한 어떤 개인의 인성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지금 사회적인 리더로 성장해서 자기만을 위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위권 대학에서는 인성적인 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공동체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국가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환경 문제가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 문제, 다문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급적 격차,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고 싶다는 것이 서울대 입학전형의 인재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서울대 교수분들이 그러한 리더든 아니든 말이죠. 본인들의 제자만은 그러한 리더가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바른미래교육연구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고교 교과 이수 반영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5개의 학교가 진행했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 5학교의 입학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교육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